자, 두 번째로 색상 패널이 있습니다. 자, 컬러 패널이라는 거고요. 컬러 패널은 어디 있냐 그러면 요게 있어요. 요게 컬러 패널이에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컬러라고 돼 있죠. 자, 컬러 패널을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자, 컬러 패널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포토샵을 열었을 때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포토샵 열었을 때는 풀다운 메뉴에 휴큐브라는 요런 상태였죠. 그거를 우리가 자, CMYK로 설정값을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컬러 패널의 초기 상태는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RGB였다가 어떨 때는 CMYK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거를 사실은 선택하시면 돼요. 뭘로 선택을 해놓든 그냥 내가 색만 잘 선택하면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자, 풀다운 메뉴 눌러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색을 선택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죠. RGB 슬라이더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CMYK 슬라이더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웹 컬러 슬라이더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요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RGB 레드, 그린, 블루 요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제가 RGB를 안 놓고 왜 CMYK를 놓고 색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색을 선택할 때 자, 기본적으로 색 조합은 CMY만 이용해도 색깔 조합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쓰다 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검은색을 섞어서 쓰시는 게 색을 선택하시기가 좋다라고 했죠. 근데 CMYK 슬라이더는 K가 밑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검은색이. 그래서 주 색깔을 내가 하나 지정을 하고 검은색을 조금 섞고 싶을 때 K만 움직여서 색을 조합하기가 요게 좀 더 편해요.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진도 나갈 때는 그냥 요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나는 다른 방식이 편한데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본인. 자, 진도 나갈 때는 맞춰 놓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풀다운 메뉴 눌러서 CMYK 슬라이더, CMYK 스펙트럼 만들어 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를 가지고 쓰시는 방법은 밑에 있는 색이 흐르는 공간에서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선택을 하고 위에 있는 슬라이더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내시면 되겠죠. 자, 흰색, 검은색도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쓰는 게 컬러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컬러 패널 쓰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 자, 왼쪽에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정경색과 배경색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정경색과 배경색 맞아요.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정경색에 살짝 회색 테두리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정경색이 선택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배경색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배경색에 살짝 테두리가 가요. 그리고 색깔을 바꾸면은 배경색의 색깔이 들어가요. 얘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얘와 얘는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죠? 여기서 선택하나 여기서 선택하나 결론은 뭐예요? 같은 거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배경이 잡혀 있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색깔 선택하면은 정경색의 색깔이 안 들어가고 계속 배경에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바꿔놓고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잘못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거 바꿔서 쓰시라는 소리 안 해요. 왜? 정경색 해놓고 배경색으로 색깔을 바꾸면 되잖아요. X자. 자, 색깔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선택 자체를 배경색으로 해놓지는 마시고 정경색에서 선택해서 바꿔가면서 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 요거 좀 덜 귀찮다라고 하는 거고, 컬러 패널에 있는 정경색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컬러 피커가 떠요. 컬러 피커 뜨죠? 색상 박스가 있는 어디든지 간에 클릭하면은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래서 컬러 패널에서도 컬러 피커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슬라이더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배경 있는 부분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컬러 피커가 뜨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색깔, 뒤에 있는 색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되시나요? 자, 요게 컬러 패널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선택은 정경색을 기준으로 해놔라.
자, 다른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 견본이라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색상 견본은 어디 있냐면은 컬러 패널 뒤에 보시면은 스와치즈라는 패널이 하나 있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색상 견본 패널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원래는 세 개의 그 박스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 있었는데 요게 한 1, 2년 전부터 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RGB라는 곳 앞에 보시면은 화살표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열려요. 그리고 CMYK 눌러보시면 CMYK의 색깔. 자, 요런 정도로 색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파스텔 색깔, 라이트. 견본이라는 거는 자주 쓰는 색깔을 만들어서 등록해 놓고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색을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자주 쓰는 색깔을 등록하려면은 등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 거 보시면은 정경색에 분홍색 있고요. 배경색에 하늘색, 파란색이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서치즈 패널에 색상 견본 패널 아래에 보시면은 폴더 모양 있고 플러스 있고 쓰레기통 있죠. 자, 플러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경색에 있는 색깔을 등록한다라고 나와요. 자, 근데 자, 등록할 때 주의하실 점 밑에 보시면은 Add to my current library라는 게 있죠. 요게 한 번씩 보이는 곳이 있어요. 체크 버튼. 그래서 요거를 풀어 주십시오. 자, 내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제 내가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놓고 쓰게 되면은 다른 PC에 가더라도 내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면은 얘들을 호출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품 일단 1번 정품을 쓰셔야 되고 2번 본인의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품을 쓰고 있지만 제 아이디를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공유가 이미 안 됩니다. 그리고 크랙 버전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이런 기능들 자체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등록이 되고 이러면은 다른 데 갔을 때 아예 열리지도 않는 형태도 나와요. 한 번씩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색상 견본에서는 이미 사실 저희가 등록을 잘 안 해놓고 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나중에 레이어나 이런 거 쓸 때도 이 견본 등록, 그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기능이 한 번씩 나와요. 이거 잘못 등록해 놓으시면은 원본 파일에서도 제대로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체크 풀어놓고 그냥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름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색상만 잘 보시면 되고 OK 누르시면은 요렇게 색상이 들어가죠. 정경색을 기준으로 삽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컬러 피커 한 번만 띄워볼까요? 자, 요 왼쪽에 있는 툴 아래에 있는 기능 있죠? 요거 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컬러 피커가 나오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Add to Swatches라고 있고 컬러 라이브러리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는 기능이라서 안 쓸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초록색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녹색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이 녹색을 내가 Add to Swatches 여기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시면은 그 색깔로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한 번만 등록되는 건 아니고요. 색을 여러 개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서 계속 등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견본은 정경색에 나와 있는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추가해서 등록도 가능하고요. 또는 컬러 피커 자체에서도 견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등록된 애들은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폴더도 있죠. 자, 폴더 눌러보시면은 자, 그룹 네임이라고 해서 자, 하나 나오고요. 거기다가 색상을 끌어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름은요. 이름은 자, 빨리 더블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색상 이렇게. 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색상이 있다면은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리를 옮기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내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요. 임포트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색상 중에 괜찮은 색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또는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자,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내보내시면은 내가 나중에 자리 옮겼을 때 그거를 임포트 이용해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쓰는 애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 놓으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뭔가 내가 등록하고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파일로 다 내보내 놓을 수 있어요. 자리 옮기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또는 남이 만든 것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자, 내가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등록해서 쓰셔도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등록도 잘 안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은 나중에 요거를 임포트 통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지우는 것도 가능하죠. 선택한 거 쓰레기통 누르시면은 삭제 처리도 가능합니다. 요것들은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색깔이라서 크게 뭐 우리가 삭제하고 건드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색깔 선택하고 싶으면은 열어서 클릭하시면 정경색으로 옵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열어서 클릭하시면은 정경색으로 와요, 색깔이.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죠. 자, 색을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 하니까 스포이드. 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스포이드 모양 아이콘 있죠? 자, 스포이드는 물을 과학 시간에 보시면은 물을 쪽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자, 얘는 뭐냐 하면은 색을 선택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은 내가 클릭한 부분에 있는 색깔이 정경색에 들어와요. 찍어 보세요. 이미지 하나 열어서. 자, 정경색의 색깔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저 부분에 있는 저 색깔 찍어서 나 쓰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스포이드로 찍으시면 돼요. Alt키 누르고 찍어보세요. 배경색으로 들어옵니다. 배경색으로. Alt키 떼면은 정경색, Alt키 누르시면 배경색으로 갑니다. 주의하실 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분홍색을 찍었어요. 그죠? 요 색깔 쓰려고 찍었는데 스포이드가 딱 찍는 부분은 1픽셀 부분이에요. 1픽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분홍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은 색이 단색이 아니에요. 사진에서는 스포이드로 색을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100%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찍으면 이 색깔이 오는 거고 여기를 찍으면 이 색깔이 오는 거예요. 선택되는 위치에 따라서 색의 형태가 조금씩 계속 바뀔 거라는 뜻이에요. 동일 색깔인지 알고 찍어서 썼더니 색이 더 어둡게 나온다든지 밝게 나온다든지 하는 거는 내가 스포이드로 찍는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사진을 구성하는 색깔이 1600만 개까지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분홍색이라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포이드로 색을 찍어서 쓸 때 정말 말 그대로 단색인 곳은 찍어서 쓰셔도 되지만 사진에서는 찍으실 때는 이미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주의해서 보시라는 거고요. 단색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네이버 화면이에요. 네이버에 있는 이 버튼 색깔을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화면을 캡처를 떠서요. 자, 확대를 해보면은 얘는 단색이에요. 보이죠? 순수한 단색이죠. 왜? 이거는 이미지로 만들기는 했지만 디자인 작업을 한 거예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단색을 깔아 놓은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얘를 어디에 찍든지 간에 그냥 저 색깔인 거예요. 요런 색깔은 찍어서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자, 스포이드로 색을 찍는 경우가 많은가요? 한 번씩 찍어서 써요, 실제로. 근데 스포이드 툴 자체를 잘 쓰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데요? 이렇게 써요. 컬러 피커 열잖아요. 열은 상태에서 마우스 밖으로 빼면 자동 스포이드예요. 색깔을 찍기는 했는데 나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색을 바로 손볼 수 있게끔
컬러 피커 상태에서 보통 바로바로 쓰지 스포이드 툴을 열어서 쓰지는 잘 않아요. 잘 안 해요. 되시죠? 자, 스포이드 툴보다는 컬러 피커에서 살짝 밖으로 빼시면은 스포이드 기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상태에서 나한테 맞게끔 색을 한 번 더 손봐서 쓰는 형태를 보통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되시죠?